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뤄볼 내용은 사실 교과서 수업할 때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마저 못 끝낸 부분이 있어서 세컨드 피리어드하고 서드 피리어드의 그래머 포인트를 따로따로 정의해보자 해요. 세컨드 피리어드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분사 구문이라는 어퍼 포인트와 그리고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구문 이거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분사구문이라는 건 아마 다른 선생님 시간에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 3학년 때도 분명 배웠을 겁니다. 분사로 이루어진 구문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백이 별로 없어서 여기 별도로 필기를 좀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속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 그리고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속절, 그리고 나서 주절이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뭐 이루어져 있는 주절이 따라 나올 거예요. 앞에 종속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부르고요. 반면 종속 접속사 없이도 혼자서 절이 될 수 있는 이런 절들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주절보다 종속절이 앞서 나가게 되면, 달리 말해서 주인보다 하인이 앞에 있으면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주절이 앞에 있고 종속절이 뒤에 있을 때에는 콤마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콤마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콤마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어떤 경우 콤마가 없어서 선생님 여기 왜 분사 앞에 콤마가 없나요? 라고 할까 봐서 선생님이 구두점에 대한 이야기 미리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중학교 때 분사구문 배울 때 사실 분사구문을 왜 쓰는 거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분사구문은 사실 언어의 경제성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분사구문은 말할 때는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문어체, 즉 그래서만 쓰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언어의 경제성적인 측면에서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때 최대한 불필요한 정보들을 줄여서 표시를 해 주어야 지면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종속 접속사부터 없애는 것으로서 분사구문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종속 접속사를 무조건 없애는 건 아니고요. 종속 접속사를 만약 없앴을 때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없애는 건 아니고 종속 접속사를 살려줄 수도 있구나. 이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주어를 없애볼 건데 주어조차도 그냥 마구잡이로 없앨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만약 같다고 판단되면 그럴 경우에는 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서로 같지 않다면요. 즉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면 그때는 주어를 당연히 살려두셔야 합니다. 표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종속절의 주어랑 종속절 동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종속절의 주어가 종속절 동사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 즉 능동이면서 종속절의 동사랑 그리고 주절의 동사가 같은 시점에 벌어진 일임을 얘기하고 있을 때, 시제가 같을 때, 자, 이럴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ing 현재 분사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종속절의 주어랑 종속절 동사와의 관계가 역시나 능동이면서 반면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보다는 앞서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럴 때에는 그냥 ing를 쓸 수는 없어요. 과거에 대한 앞서 있는 사건에 대한 힌트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과거 동사를 써버리면 과거 동사 뒤에는 ing 같은 현재 분사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보다는 앞서 있는 have pp라는 시제를 빌려와서 having pp라는 형태로 분사구문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이번에는 종속절의 주어랑 종속절 동사와의 관계가 수동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와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같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럴 때에는 일단은 수동태에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수동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PP인데 BPP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주면 그렇습니다. being PP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장의 맨 처음 쓰이는 being은 이렇게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속절의 주어랑 종속절 동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pp를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케이스는요. 종속절의 주어랑 종속절 동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면서, 즉 주어가 동작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심지어 종속절 동사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시제가 앞서 있을 때 우리 아까 전에 having pp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와 동시에 종속절의 주어가 종속절 동사를 당하고 있다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bpp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수학은 아니지만 공식처럼 합산해 볼게요. 그러면 having
비동사의 PP 형태는 뭐죠? 그렇지, been이지. 그리고 PP 이렇게 having been PP라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having been PP라는 표현까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점검을 다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요. 문장의 맨 앞에 쓰인 이런 having been 또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앞으로 시제가 똑같든 시제가 앞서 있든지 간에 종속절의 주어랑 종속절 동사의 관계가 수동이기만 하면 PP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정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속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동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서 시제가 앞서 있을 때 쓰는 having pp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그닥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절의 주어랑 종속절 동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에는 ing를 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밑에 있는 문제를 그럼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search를 써야 할지 searching 써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은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생략된 접속사를 굳이 되살릴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분사 중에서도 과거분사 PP를 써야 할지 현재 분사를 써야 할지를 결정짓는 건 그렇지, 여기 앞에 있었던 주어와의 관계거든요. 근데 여기 주어가 없다는 건 어떤 주어랑 같아서 없는 걸까요? 그렇죠. 주절이 주어랑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겠죠. 주절이 주어인 I랑 가리킨 대상이 같다고 판단하시고, 그러면 내가 탐색을 당한 거면 search it, 탐색을 한 거면 search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문맥상 지금 주차장을 내가 찾으면서 라는 뉘앙스의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분사 searching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주차장을 찾으면서 나는 마거렛을 발견했는데, 과자 이름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자, 이 마가렛이라는 아이는 my eldest daughter, 나의 장녀, 가장 큰 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딸은 who was a student at the school, 그 학교의 학생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두 번째 예문으로 한번 가보죠. 역시나 분사 구문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생략된 주어가 누군지를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주절이 주어 they랑 같으니까 생략했겠죠. 자, 그들이 감명을 준 거, 즉 능동이면 impressing, 현재 분사를 쓰는 거고요. 그들이 감명을 받은 거면 수동 impressed,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문장일 것 같아요. 지금 설마 impressing이라면 감동을 주었다면 누구를 감동 준 건지 여기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능동 개념은 안 되므로 현재 분사 impressing은 제껴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그들이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녀의 목소리에 의해서. 따라서 그들은 그녀에게 오디션을 볼 것을 recommend, 추천해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세 번째 예문 가보죠. My goldfish, 나의 금붕어. 이게 지금 주절인데 주절 사이에 종속절이 끼어 들어가 있는 구조네요. 나의 금붕어라는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생략된 거라 보시면 되겠죠. 나의 금붕어가 식량, 먹이를 찾는 거. 이건 능동적 개념이죠.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Looking for food. 먹이를 찾으면서 나의 금붕어가 swims to the surface, 표면을 향해 헤엄을 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 예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제가 좀 제낄 거거든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정답이 없어서요. 자, in many countries, 여러 나라에서 people, 사람들은 still, 여전히 harvest crops. harvest라고 하면 수확하다 이런 뜻이고요. crop은 농작물이란 뜻입니다. 농작물, 작물을 수확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분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분사 구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분사 구문 앞에 왜 콤마가 없는 겁니까? 아까 설명했는데요. 지금 people still harvest crops가 주절이잖아요. 분사구문으로 이끌어지는 절은 종속절입니다. 주절이 앞에 오고 종속절이 뒤에 온다면 중간에 콤마를 안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안 쓴 겁니다. 써도 사실 틀린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using 써야 할지 used 써야 할지 묻고 있는 요 앞에 주절의 주어랑 같기 때문에 생략한 거죠. 주절의 주어가 누구였냐면 그렇지, people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단순한 손도구들, 요게 목적어니까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뉘앙스. 그러면 능동이죠. 정답은 using이 돼야 돼요. use는 사람들이 단순한 손도구들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using이 되고요. 마지막 선생님이 제끼긴 했지만 궁금할까 봐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이거는 fill out form이라는 수거가 어떤 양식을 완성하다, 양식을 작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양식을 작성한 후에 I had to wait. 잠깐, 접속사가 남겨져 있는 케이스네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남긴 거라 보시면 좋습니다. I had to wait 2 hours to meet the doctor.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기다렸어야만 했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사실 명확하게 서류를 작성한 게 먼저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2시간 동안 기다렸던 것도 과거 일이죠. 그럼 과거보다 사실 더 앞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종속절은 앞서 있는 거죠. 근데 서류를 작성한 건 누가 한 거죠? 주절의 주어가 I이기 때문에 여기 종속절에도 I가 생략된 거예요. 내가 서류를 작성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서류를 작성한 건 능동이잖아요. 아까 우리 위에서 본 표에 따르면 종속절의 주어랑 종속절 동사의 관계가 능동이면서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가 주절보다 하나 앞서 있는 케이스죠. 따라서 having pp를 써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정답이 없고 뭐라고 썼어야 되냐면 after having filled라고 썼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시험 범위에서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파트라서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사구문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이어서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구문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우리 교과서에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교과서 어디에서 봤었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페이지로는 41쪽입니다. 41쪽 맨 위에 보시면 I was shocked. 나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To see. 보게 되어서요. 뭘 보게 되어서? How thin 나니타마 was.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야위었는지를 보게 되어서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거 분명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다룬 파트일 겁니다. 이때 선생님이 분명히 how와 같은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일종의 명사절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기본 개념을 정리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때 thinly라는 부사보다는 thin이라는 형용사를 쓴 이유는 원래 요 thin이라는 녀석의 위치는요 나니타마 was 뒷자리였어요. 여기는 지금 비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거든요. 여기 있다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how라는 녀석의 성질 때문에요. how는 자기가 꾸미는 녀석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how 뒤에는 항상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원래 위치는 그 뒤에 있다가 앞으로 빠진 거거든요. 자, 보호 자리에 있다 빠졌습니다.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가능한가요? 형용사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형용사가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빠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형용사여야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쓰인 thin은 부사가 절대 아니에요. 형용사입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은 아마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how 다음에 형용사를 써야 할지 부사가 써야 할지 요 문제는 사실 문법 문제화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여러분 보신 것처럼 뒤에 있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 잠시만요. 요 동사 뒤에 원래 있다가 앞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동사가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지 부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의미는요,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인지 혹은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는지 부사만큼 동사하는지 뭐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다른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이것은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How far he could go. 얼마나 그가 멀리 갈 수 있는지. 이 how가 이끌고 있는 절이 지금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와 있죠. 여기선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이 주어 자리에 올 때 우리 한 가지 더 체크해 두어야 될 어퍼 포인트는 동사는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해주게 돼요. 이 자리에 복수동사 were가 올 수 없습니다. 절이 주어일 때는 동사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예문 가볼게요. The travelers, 여행객들은 didn't know, 몰랐답니다. know라는 건 타동사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건 목적어이므로 지금 밑줄 치인 how가 이끌고 있는 절은 당연히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How far the mountain shelter was. shelter는 뭐 대피소나 피난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산 대피소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여행객들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they kept working,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We were impressed by how kind the local people were to us when traveling in Ireland. 우리가 아일랜드를 여행할 때 여러분 이것도 분사구문인 거 아시겠어요? 접속사가 남겨져 있는 분사구문입니다. 여행을 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주절의 주어 we랑 같으니까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 traveling 쓴 겁니다. 뭐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일랜드를 여행 중이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했는지에 우리가 impressed 감명을 받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how가 이끌고 있는 절이 by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격이 오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예문입니다. The issue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issue라는 명사는
일단은 뭐 문제 혹은 화제거리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판사에서 찍어내는 초판, 재판 할 때 그 판을 영어로 issue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일 때 issue의 의미가 발행하다 의미가 되거든요. 잡지나 뭐 집회나 아니면 신문 같은 것들을 발행하다 의미도 있어서 이거는 판이라는 의미로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문제나 화제거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제는 바로 is 이하인데 how often they ate out. ate out 하면 eat out의 과거 형태죠. 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주 외식하느냐이다 이거죠.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자주 외식하는가이다 이거예요. 자, 비동사의 지금 주격 보호 자리에 와 있어요. 이거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던 어퍼 포인트가 문제화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skillful은 형용사고요. skillfully는 부사예요. beautiful 형용사고요. beautifully는 부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형용사와 부사의 성질 차이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겠지만 형용사와 부사는 사실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성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첫 번째로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의 대상이 달라요. 형용사는 누굴 꾸미죠? 그렇지, 명사를 꾸밉니다. 그에 비해서 부사는요, 명사를 뺀 나머지 전부를 꾸며요. 선생님이 표시하는 NC 저 기호는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배울 텐데 여집합 기호고요. 명사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사가 아닌 전부 다 꾸미는 게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문장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 보호 자리에 과연 형용사와 부사 중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쓸 수 없냐는 기준으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당연히 쓸 수 있고요. 부사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점으로 형용사냐 부사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how가 이끌고 있는 이런 문장 속에서는 뒤에 있는 동사가 사실 그걸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do란 동사가 보이고 sets란 동사가 보이죠.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해 볼게요. 사람들은 were amazed, 놀랐다는 거죠. at how, 얼마나, skillfully, 숙련되게 뭐 이런 뜻이죠. The young girl, 그 어린 소녀가 could do 태권도를 숙련되게 할 수 있었는지에 놀라게 되었다 이 말이죠. 사실 태권도를 하다라는 표현은 이것으로서 이미 완성된 표현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요. 그러면 형용사는 문장 성분인 중요 자리인 보호를 차지해야 되는 게 형용사인데 중요 자리가 필요가 없거든요. 문장상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do, 하다라는 동사를 꾸미는 거지. 동사를 꾸미는 건 누가 하는 거죠? 그렇지, 부사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skillfully가 정답이 돼야 돼요. 밑에 의문 봐주세요. Have you ever seen?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는 의문문이죠. How beautifully.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답게 뭐뭐 하는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the sun, 태양이 sets. 태양이 set 한다는 건 진다라는 거죠. 태양이 깔아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타가 있어요. over가 아니고 under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태양이 바다 아래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는지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태양이 바다 아래로 진다라고 할 때 이미 그것으로서 필요한 정보는 다 나온 완전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역시나 보호가 필요 없는 자리이고요. 명사를 꾸미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태양이 지는 방식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태양이 진다란 동사를 꾸미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나 형용사 beautifully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혹시나 형용사 쓰는 거 좀 보고 싶어요? 사실 앞에 나왔거든요. 앞에 보시면 잠시만요. 이 문장 We were impressed 세 번째 문장이 위에 예문 중에 How kind the local people were to us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kind란 녀석의 원래 위치는 비동사 뒤에 있다 나온 걸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였는지 뭐 였는데 요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이런 게 바로 보어입니다. 자, 보호 자리에는 부사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kindly란 표현 이 자리에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kind라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third period에 나오는 as if 가정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